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현재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 초반 우리 시장은 대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출렁임을 보였었죠. 현재 1시 구간 코스피는 199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면서 3거래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우리 시장은 미국발 호통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분기 말을 맞이해서 기관 쪽의 매수도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월의 거래일도 단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월말을 맞이해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후에 매수 가능한 종목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부터 다녀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상황 살펴봅니다.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소식과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전장에서 대북 리스크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잠시 하락 반전되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후 국방부에서 진돗개 하나 발령을 해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심이 완화돼 코스피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990선 위에서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입니다. 0.41%의 오름세 보이며 1991포인트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1925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오늘 지수 상승 강하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 계속해서 출회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세로 출발했던 코스닥 역시 대북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며 잠시 주춤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후 상승 전환되면서 550선 위에서의 소폭의 오름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0.13%의 상승 흐름 보이며 550포인트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46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며 지수 상승 견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는 소폭이나마 매도 물량 출회하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 방해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키프로스 사태와 이 대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환율은 3원 80전에 오름폭 보이며 1,109원 5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약세 흐름입니다. 150만 6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반면 오늘 현대차 3인방은 이 신흥국 판매 호조 기대감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대의 상승 흐름, 현대모비스가 2.30%의 상승 흐름 보이며 31만 2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기아차 역시 2%대의 오름폭 보이며 5만 7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삼성생명이 3%대에 가까운 상승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입니다. SK하이닉스 강보합권입니다. 29,5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오늘 한국전력 사흘 만에 반등 시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2%대의 오름세 보이며 29,7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신한제조와 현대중공업이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강보합권입니다. 53,5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가 2%대의 강세 흐름 보이며 21,500원에 반면 CJ 오쇼핑은 약세 흐름, 서울반도체와 CJ ENM은 1%대의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GS홈쇼핑 현재 1%대의 조정 흐름입니다. 194만 4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다음 역시 오늘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1.2%대의 하락세 보이며 9만 900원에 SK브로드밴드와 포스코 ICT는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주 주가가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늘 동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2%대의 오름폭 보이고 있는 현대차 현재 22만 5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동양기전이 3%대의 강세 보이며 12,4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덕양산업이 2%대의 오름폭 보이며 16,5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통신주입니다. SK텔레콤이 출시한 T끼리 요금제가 인기를 끌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통신주 주가 동반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SK텔레콤이 약세 흐름 보이며 17만 9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KT 역시 하락폭 보이며 35,1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LG유플러스 역시 약세 흐름 7,97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으로 인해 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서 진돗개 하나 발령을 해제했음에도 오늘 방산주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휴니드가 2%대의 강세 보이며 3,805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퍼스텍 역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기는 했지만 현재 6%대의 강세 흐름 보이며 2,29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스페코 10%대에 가까운 급등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텍 역시 7%대의 강세 보이며 현재 2,105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모바일 게임주 주가가 이 신작 모멘텀 속에 동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임빌이 5%대의 강세 보이며 97,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컴투스 역시 2%대의 강세 보이며 52,2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JC와 소프트맥스 역시 2%대의 상승 흐름, 조이맥스가 3%대의 강세 보이며 현재 42,4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LG디스플레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실적 개선 기대감에 이 닷새째 오름폭 이어지고 있는데요. 1%대의 상승세 보이며 32,4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KCI 살펴보겠습니다. KCI가 특수 화장품용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3%대의 강세 보이며 2,845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H&H입니다. 오늘 6거래일째 상한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이 단기 과열 완화 장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상한가 도달된 모습입니다. 현재 H&H는 주당 750원 올라 5,81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시장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기관의 매수가 오늘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상승 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표도 좋게 나왔는데 외국인은 매도로 대응하고 있고 다만 선물 쪽에서 4천 계약 정도 매수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과 함께 업종별 특징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이번 주 거의 2,000포인트가 근접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반등을 통해서 지금 장중에 고가상으로 1,996포인트까지도 반등을 좀 줬습니다. 장 초반에 대북 관련한 그러한 부분으로 좀 출렁임이 좀 있었으나 좀 다시 안정화가 되면서 현재 지금 1,990포인트를 넘어선 모습입니다. 1,992포인트인데요. 이따가 전략적인 부분을 다시 또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현재 지금 환율 같은 경우가 장 초반에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메인들의 매도는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1,200억대 메인들이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기관이 한 2천억 가까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투신이나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전차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마찬가지로 550포인트를 지금 지켜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0.1% 정도 강보합권에서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강한 매도세가 아니다 보니 매도세는 줄어드는 모습이죠. 외인 같은 경우는 매도세는 줄어들면서 이제 550포인트를 좀 지켜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업종별로도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전기전자 쪽에 대한 외인들의 매도가 가장 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혹은 삼성 SDI, LG전자 일부 좀 매도가 나오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화학업종에 대해서도 외인들은 계속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화학주나 철강주들의 반등은 기관들의 강한 매수에 의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좀 일단 반등의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한 번 정도 더 반등은 가능하다고 사실은 보고 있는데요. 이런 반등의 좀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전기전자 쪽을 가장 강하게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운수 장비 쪽,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자동차 3인방이 현재 2%대 상승을 하고 있고, 부품주들의 흐름도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주 중에서는 제일모직이라는 종목이 화학업종에 속하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오늘 강하게 지금 4%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좀 약간 특징적인 그러한 종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정유주들도 상당히 강한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그러한 특징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특징적인 업종을 좀 보면 일단 자동차 쪽을 최근에 좀 계속 말씀드리는 섹터입니다. 현재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이유는 뭐 신흥국 쪽에서의 판매 증가 뭐 이런 부분이지만 엔저에 대한 그런 속도 자체가 엔저 지속 속도 자체가 좀 둔화됐다는 거죠. 지금 94엔에서 예전에 이제 96엔을 찍었을 때 이미 100엔까지 예측을 하지만 고가권에 온 상태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러한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정의전자 쪽도 현재 지금 뭐 카메라 모듈 쪽 삼성전기가 해당이 되겠죠. 그러한 쪽이라든가 뭐 반도체 LED 같은 경우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조정 구간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도 한동안 좀 소외됐던 그러한 구간 속에서 반등의 일단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 중에서도 우리가 잘 선별을 한다면 추후에 좀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유주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반등이 현 구간에서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건설주 같은 경우도 좀 추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건설이 오늘 2%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통이나 음식료 쪽도 뭐 대상이 오늘 다시 3% 정도 신고가 형성을 하고 있고 유통 쪽에서 뭐 현대백화점이라든가 현대상사 이러한 종목들, 아이마켓 코리아 이러한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특징적인 오늘 종목으로는 현재 뭐 자동차 쪽에서는 기아차 그리고 IT 쪽에서 삼성전기, SK 이노베이션 정유주에서 정유주가 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2분기 사실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을 우려가 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좀 우려가 좀 과한 모습이 아닌가 그러한 부분으로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추가 반등도 가능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건설에서 오늘 현대건설이 반등을 이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료에서 대상 뭐 이러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략적인 부분을 좀 보면 현재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은 뭐 1950과 2020포인트의 그 안에 갇혀 있는 구간인데요. 그 갇혀 있지만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좀 오늘 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지금 그 글로벌 채권형 글로벌 펀드죠. 글로벌 펀드의 자금 유입 규모를 보면 채권형 펀드의 규모보다 주식형 펀드의 규모, 자금 유입 규모가 역전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2월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주식형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입 규모가 채권형 펀드의 그 유입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는 부분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이런 주요국들의 향후 12개월 예상 EPS가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조금 긴 시각으로 계속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현재 지금 우리가 뭐 유럽에서 키프로스 악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났지만 1950포인트를 계속 지켜주고 있는 이러한 흐름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선진국 쪽으로의 어떤 이머징 그 자금이 이머징 마켓에서 선진국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부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선진국들의 어떤 여러 가지 악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당연히 그러한 불확실성들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자금들은 다시 이머징 국가 쪽으로 밸류 매력이 생긴 한국의 이러한 증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충분히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긍정적인 시각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일전에 이제 제가 1950이 이탈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현금 비중으로 코렉트 레버리지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연구 안에서는 그런 레버리지 이제 ETF 쪽은 레버리지를 만약에 편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고 종목에 다시 좀 접근을 해도 되는 그러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현 구간에서 뭐 화학주라든가 이런 쪽에 추가적인 주간까지 해서 그런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IT나 자동차 뭐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한 쪽과 코스닥 쪽에서는 이런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지금 헬스케어, 바이오 이런 쪽 상당히 뭐 좋습니다. 최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모습인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약간 또 순환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저점에서 포착을 하셔서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잘 끌고 가시면 되겠지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헬스케어라든가 바이오 쪽은 많이 오른 종목들은 또 좀 신규 매수자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현재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뭐 엔터라든가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한동안 좀 쉬었던 전자결제라든가 이러한 섹터 쪽으로 좀 순환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이런 쪽에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업종별 특징과 전략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하루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관심이 많았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박창윤 대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하루 문의가 많았던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아무래도 좀 오전 중에 문의가 있었던 종목 바로 SK 하이닉스 같습니다. 네. 오전장에 아무래도 이제 아침에 진돗개 하나 발령되면서 북한 위협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증시의 발목을 잡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뭐 방위산업주인 빅텍, 퍼스텍 유니트, 스페커 등의 이제 방산주 관련해서도 좀 문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 원조 국민주의죠. SK 하이닉스에 관한 문의가 아무래도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SK 하이닉스 이제 앞서 국민주라고 이렇게 애칭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D램, 낸드 플래시 등을 메모리 반도체 업체로 이제 크게 보았을 때는 치킨 게임 이후 어깨 재편에 따른 승자 요소가 부각되고 있는 국면이 SK 하이닉스 주가 우상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징적으로 눈에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외인의 수급입니다. 시장에서 오늘까지 16거래일 연속에서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은 현재 지수를 보았을 때는 무려 10거래일 연속에서 팔고 있는 이런 측면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SK 하이닉스를 반드시 이렇게 사야 되는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지금 SK 하이닉스를 보시면요. 2년 동안의 반도체 사이클상 저점을 지금 확인을 하고 지금 턴어라운드하는 그 초입 국면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디램 가격과 낸드 가격이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출하량 자체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최근 보고서들을 보면 프리어닝 시즌을 앞두고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의 1,760억에서 2,340억으로 무려 50% 가까이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적 개선을 앞두고 이런 선취매적 성격이 외인의 수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의 주신 분께서는 SK 하이닉스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문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큰 주봉상 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현재 지난 2년 동안에 2만원에서 3만원 박스권을 계속해서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인 작년 3월에 기록한 정고점권인 31,000원 선 돌파 여부가 기술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추세적으로 우상향 추이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지만 향후 박스권 상단인 3만원 선 돌파 시에 아무래도 차익 실현에 따른 요구가 커지면서 손바꿈이 한 차례 이상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전 고가권에서 이제 차익 실현에 따라서 한 차례 쉬어갈 수 있는 이만큼 아무래도 투자 전략은 좀 짧게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매입가 부분으로는 아무래도 그때 보유하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입가 부분에서는 이제 크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만약에 지금 신규로 들어가실 분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매입보다는 차분히 5일 이격적인 기다리는 전략으로서 29,000원 밑에서 매입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인 정고점 31,000원 이렇게 짧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추세 상승 종목이 그렇듯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재 20일 심리선이 위치한 28,000원 선 종가 기준 이탈 시에 편입 제외하는 거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코스피 쪽에서 전반적으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SK 하이닉스만큼은 16거래일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접근은 29,000원 아래가 적당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희 지점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바로 휴비츠입니다. 코드번호 065510번인데요. 안과 및 안경점용 필수 진단기기 제조업체로 안광학 관련주로 이렇게 손꼽히는 종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국발 시장 성장의 수혜주로서 지금 큰 폭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 안경시장 확대에 따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면서 지금 꾸준히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내외 환율 변수와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해외 영업 환경 자체는 상당히 밝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주가 장밋빛 전망을 받게 하는 근거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난 5년간
드라마틱한 환율 변동에도 불구하고 16에서 2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 평균을 보시면요, 영업이익률이 5% 전후라는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제품 경쟁력 이 이런 가격 전가 능력을 이끌어내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과거 2007년도에 900원대 확률 기록하였던 때에도 무려 영업이익률 12.7% 높은 이제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증시에서 민감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 환율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이익 안정성 자체가 탁월하다는 것, 이러한 측면에서 이익 방어 능력 또한 우수하다는 것,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업황 내에서도 상당한 좀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중국 내 메이저 업체 중 하나인 타코는 시장 철수에 따라서 반사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작년에 인력 구조 조정을 단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신제품 출시 없이 기존 제품 판매라든지 재고 정리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영업 환경에 우호적인 변수로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영업 환경 한번 살펴보자면요. 중국 내 안경 인구는 약 15%인 반면 선진국 안경 착용률은 50% 내를 공통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중국 안경 착용 필요 인구는 약 4억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착용 인구는 실질적으로 2억 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성장 장벽 자체가 무궁무진하다는 것,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이 지금 구체적으로 실적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는 한 176억 정도 매출액을 기록하였던 것이 올해는 230억, 내년은 285억까지 큰 폭으로 지금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PR 메리트 자체도 과거 이제 13.5배 수준에서 14년에는 10배 수준으로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지금 중국발 성장성이 기댄 여타 업체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밸류에이션 메리트 자체도 충분히 존재하다는 것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서 이번 주 들어서 신고가 경신 이후에 음봉이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에 따라서 오늘 종가 부분에서도 이제 충분히 선침의 매입이 가능하다는 것, 이 부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부분은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가 주로 위치하고 있는 22,000원 선까지 한번 지켜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로는 전주 저점이 위치하고 있는 전저가권이 17,500원 선 지켜주신다면 좋은 투자 성과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발 성장 모멘텀이 주가에는 호재가 될 것이다. 휴비치에 대한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박창윤 대리였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보여주는 3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3개월째 완만한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3월 중 소비자 심리지수는 104로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 주택가격과 내구재 지표 호주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11.9포인트 뛰며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12.08포인트, 나스닥 종합지수는 17.18포인트 오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중일 FTA 1차 협상이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한중일 FTA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민간 공동연구가 진행됐으며 2010년에서 2011년 산관학 공동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민간 분야를 보호하면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키프로스 예금과세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키프로스 구제금융안이 다른 국가들의 본보기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로존 은행들의 부실 처리 시 10만 유로 이상 고액 예금자들의 손실 부담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장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경제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미국발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정리해 주신 대로 그 미국 주택가격 그리고 또 내구재 지표 호조에 힘입어 미국 다우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저희 당사에서도 지금 한 3월에서 4월을 기점으로 미국이 이제 소수는 사이클상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양적 완화 의지를 계속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또 부동산이나 고용 지표 개선은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어떤 G2의 경기 회복이 국내 증시 방향을 턴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내일이면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나오게 될 텐데 건설 경기나 부동산 일자리와 관련된 대책들을 남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정부 모멘텀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좀 구체적인 어떤 정책 소개가 지지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제 유럽 키프로스 악재 등 대내 악재가 좀 겹치면서 정책 소개가 탄력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 지금 우리 새 정부뿐만 아니라 글로벌 분위기를 살펴봐도 앞으로 이제 각국들이 좀 경기 부양 의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하반기부터는 국내뿐 아니라 대내적으로 각국의 경기 부양 의지가 주식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장중에는 우리 시장이 출렁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다 해제됐죠. 북한발 리스크 이젠 영향력이 줄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도 상승 출발했던 오늘 증시가 북풍으로 이제 잠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시간에 이제 외국인이 조금 강하게 더 파는 매도세를 더했고요. 또 기관 역시 오늘 계속 사다가 이제 순간 북풍 소식 전해지면서 좀 팔다가 다시 좀 사는 모습으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통상 북한발 리스크는 일시적입니다. 영향력 역시 점차 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지금 한 2월부터 지속적으로 북쪽 도발 경험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좀 시장 영향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희일비하는 이벤트이고요. 잠깐 아까 언급드린 수급 조금 정리해드리면 외국인 지금 그제보다 오늘 다시 많이 팔고 있습니다. 10거래일 연속인데요. 코스피만 2.5조 정도 팔았고 기관이 지수 방어에 나선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9거래일 연속 순매수 하였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한 1.3조 원밖에 못 사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1분기 프리 어닝 시즌도 본격화되고 있죠. 지난 4분기와 비교해보면 워낙 강세 현상이 안정돼서 시장의 우려도 좀 진정되고 있는데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반도체, 자동차 부품 업종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번 강조드렸는데요. 그 MSCI 코리아 인덱스 기준으로 이제 국내 증시 전반적인 이익 모멘텀이 이제 침체에서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시그널을 좀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익 수정 비율도 좀 완만하게 바닥권을 통과하는 모습, 지지난주에 이어 지난주도 발견을 했고요. 아무래도 4, 4분기에 워낙 어닝 쇼크 크게 발생했고 또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적으로 시장에 조정을 주었던 그 환율 변동성 이미 감안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추정치 하향을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요.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업종은 지금 주간 대비로 봤을 때 분기 대비로 봤을 때도 좀 빠르게 이익 추정치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주목할 업종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후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현재 우리 시장은 장 초반에 출렁임을 딛고 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단숨에 20에서 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죠. 또 간밤 미국 지표들도 좋았던데 하나씩 정리해 주시죠. 어저께 미국에서 그 2월 내구재 주문하고 케이스 실러 지수가 상당히 호조세를 보였다는 게 시장의 방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고요. 다만 유로존에서 키프로스 문제가 이후 새 법에 문서화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불안 심리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침에 미국장이 상승해서 끝났기 때문에 국내 장도 이제 상승 출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었었죠. 근데 새벽 2시 20분에 진돗개가 발령됐다라는 뉴스가 9시 20분에 나왔죠. 그래서 주가 한번 출렁였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의 모습은 아주 좋죠. 기관이 현물 매수하고 외국인이 선물 매수, 이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정확하게 기관이 현물을 2,260억을 매수해주고 있고 외국인이 선물에서 4,400개 환매해주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경기부양책이 2시에 발표가 있죠.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 또한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죠. 외국인이 1,420억, 개인이 870억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의 매수세가 강력합니다. 2,260억 현물 매수에 프로그램 매수가 1,140억 정도 들어오는 것이 특징이고요. 업종별 모습을 보시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전기전자를 한 870억 매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회사 160억 정도, 그다음에 화학에서 240억을 매도하고 다른 종목에서 소폭 순매수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전자 운송장비 업종에서 집중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0억씩 매수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근래 투신권에서 매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투신이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약보합인데 자동차주들이 한 2%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보험업종도 상승이 가능하고요. 특히 화학업종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게 한 2.5% 상승하고 다른 종목들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선물이 강한 반면에 현물이 아직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오후에 현물이 따라붙으면 좀 더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슬슬 실적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오후장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 정리해 주시죠. 지금 현물이 선물을 못 따라붙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물에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더 강해지면서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한 물량을 많이 회수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업종에서는 삼성전자가 플러스로 바뀌는지 또 화학업종들이 좀 더 강세로 끝나는지를 예의주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에 4,000개 정도를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이 3,100개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도 물량을 좀 매수로 전환해준다면 시장은 좀 더 강한 상승이 좀 예상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1989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걸 일단 돌파했기 때문에 과거의 차트에서 중요한 자리로 잡을 수 있는 곳이 2009포인트입니다. 이 지점이 안착되는지 거기까지 오늘 가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화학업종 반등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계속해서 눌렀던 업종이 화학업종이거든요. 그래서 화학업종이 살아나면 좀 더 시장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초반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현재는 좀 안정적으로 시장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수급으로 보니까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거는 군인이겠죠. 하지만 증시를 지키는 것은 바로 연기금입니다. 네. 그만큼 기관의 힘이 강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북한의 도발 리스크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었지만 그 부분 자체가 일단은 증시에 대한 파급 효과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목이 쏠리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바로 근해노믹스에 지금은 쏠리고 있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기관의 매수 포지션이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조금 자리를 좀 잡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으로 한번 확인을 하셨을 때도 지금 기관의 연이틀적인 매수세를 조금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연기금에서 어느 정도의 수급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3월 동안 매수한 어느 정도 얼마를 매수했는지 한번 보시면 5,400억 가량을 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까지 또 하면 이제 6,000억이 좀 넘었죠.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긍정적인 모멘텀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것은 바로 투신권의 움직임입니다. 투신권에서 다시 매수 포지션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업종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6천억이면 하루로 뭐 나누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죠. 하루에 보면 400억 정도 가량이 좀 될 건데, 그 금액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의 큰 역할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와중에도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주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만큼 외국인이 먼저 포지션을 취하고 난 다음에 전기전 접종 그리고 대형주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 수치는 크게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매도를 많이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거래량이 그만큼 입증을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외국인이 뱉는 물량 자체만 지금 연기금이 다 매집을 했었고, 지금은 그 위에 투신권의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증시가 좀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일단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경기 부양 관련주가 다 오르는 증시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정책적인 방향에 의해서 종목군이 조금 나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주에 대한 저의 의견은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세를 조금 유지하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대감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바로 기대감이 사라지는 내일이 되면 또다시 조금 조정이 올 수 있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업종 중에 전기전 접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실적적인 모멘텀, 그리고 외국인의 빈자리를 지금 연기금이 대부분 다 채워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차군단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나머지 경기 부양 관련주는 투신권이 올려줬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 자체에서 수급적인 공백이 안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전기전 접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전 접종과 음식 접종을 조금 관심을 가지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코스닥은 또다시 한 번 더 21선을 강하게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등락은 계속적인 여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요, 외국인은 지금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단 말이죠. 하지만 기관이 가장 크게 차익 실현이 나왔던 부분은 바로 전기전 접종이었고, IT 부품 업종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이 기관의 투자 패턴을 한번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번 보시면, 순매도 상위권에 보시면 파트론이라든지 아니면 인터플렉스, 덕산아이메탈 같은 IT 부품주들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대신 외국인의 매수 패턴을 보면 외국인이 그 IT 업종을 지금 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IT 부품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순환 매장세가 조금 일어날 수 있는 상태고, 손바뀜이 일어난다는 것을 뜻하는 거겠고요. 다만 기관의 지금 매수 포지션을 본다면 시젠이라든지 아니면 SM,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바이오 제약 아니면 엔터 관련주를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세가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코스닥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 당연히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엔터주의 흐름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만큼 개별주 장세가 좀 더 연출될 수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개별주 종목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 인상적인데요.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대형주를 하고 싶었는데요. 네. 대형주 오늘 아침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세중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중 같은 경우에 세종이 아니죠. 세중이죠. 세종은 그만큼 일단 뭐 여행 사업 분야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 개 더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뭐 운송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행사업부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알 때 뭐 하나투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건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B2C죠. B2C가 뭐냐면 이제 기업이 개인에게 물품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하는 행위를 B2C라고 하고요. 대신 세중 같은 경우에는 B2P입니다. B2P는 바로 기업과 기업 간의
어느 정도 물품 거래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제공 내역을 B2P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다른 방식의 예행 사업 분야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어떤 기업에 지금 예행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냐? 바로 삼성전자, 삼성그룹 계열이죠. 네. 그쪽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운송사업부의 물류중과입니다. 운송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로지텍으로 이어지는 그런 물량 자체를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물량 자체가 조금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또 매력 포인트를 한번 찾아본다면 미국의 자회사가 바로 3D 프린팅을 하는 업체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이 지금부터는 조금 과시화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분야를 한번 같이 보시면 결산 분기로 보시면 일단 매출이 10% 정도 상승했고요. 거기 네. 영업이익도 9% 정도 증가를 하면서 지금 실적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세세한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일단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하고 상당히 위험한 패턴이고요. 그래서 좀 천천히 움직이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군을 좀 사시는 게 좀 좋겠고요. 네. 대신에 스펙타클하거나 아니면 빠른 움직임을 조금 즐기시는 분들은 이 종목군을 같이 매매를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하단 자체가 지금은 박스권 상단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하단 자체는 지금 6,600원대에 걸쳐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맥점을 한번 먼저 짚어보고 난 다음에 매수 가격을 조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돌파를 하지 못했죠. 돌파를 하지 못하고 대신에 물량 자체는 하단에 상당히 증가했던 부분을 보실 수 있겠고요. 이 물량 자체가 지금 상태로는 빠져나가기는 조금 힘든 단계라고 말씀드릴게요. 최고가 자체가 지금 6,800원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는 6,800원에 도달했던 적이 없었죠. 7,800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처음으로 매집을 했던 세력이 남아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지금은 하단에 있던 박스권 자체를 매수가로 생각을 하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가격에서 지금 오늘 종가를 매수가로 조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 7,500원까지 조금 홀딩 하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500원을 손절가로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21선이 무너지는 패턴이 어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 개의치 마시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적인 오차가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60일선까지 내려가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다. 그렇게 보고 어느 정도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코스닥 쪽에서 가져오셨죠. 세중에 대한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상로 전문위원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에는 총 4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현금이 60%고요. 파라다이스와 시젠, KTH, 제이닉이 10%씩 담겨 있습니다. 수익률도 확인해보죠. 현재 플러스권에 있는 종목이 제닉과 시젠, KTH입니다. 제닉이 20% 이상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 시즌이 13% 그리고 KTH가 1.5%. 아쉽게도 파라다이스가 아쉽게 매수가를 소폭 밑돌고 있습니다. 네, 총 4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어느 종목부터 저희가 AS를 받아볼까요? 네, 일단 제닉은 목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하겠습니다. 이익 실현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길게 좀 넘어가지 않고 지금 빠져있는 종목부터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파라다이스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들어서 코스닥의 움직임이 안 좋게 보이면서 파라다이스 좀 빠지는 모습, 하지만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왔죠. 20일선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지금은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코스닥 업종 차트와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그만큼 코스닥의 지수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목군이 바로 파라다이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셀트리온 자체가 조금 비실비실하죠. 비실비실했던 부분이 나머지 시총 2위부터 10위까지 나누어서 힘이 전달될 수 있다는 걸 꼭 생각을 하시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주 정도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시세 자체가 없어졌다고 판단하기엔 좀 이를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대신에 하단의 손절가 같은 경우에만 확실하게 조금 정해드릴게요. 25,500원대를 깨지 않는다면 그때는 홀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고 대신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낮춰서 23,000원까지 보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파라다이스 손절가는 25,500원, 목표가는 23,000원으로 좀 낮춰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시간이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조금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목표가를 낮춰서 일찍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저희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시젠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젠 같은 경우 어제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72,400원을 뒤로 하고 어제는 큰 폭의 하락세를 나왔는데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나왔죠. 하지만 이게 장중에 거래된 거래량이 아니죠. 일단 대주주의 주식 처분 소식이 있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회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블록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관이 그 물량 자체를 다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주주가 지분 처분을 했지만 그 지분 처분을 했던 현금화가 된 돈 자체가 지금은 기관에게 넘어가고요. 그런 부분에서 기관이 다시 한 번 더 시젠을 위해 기업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구 개발 그리고 시설 투자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회사적인 입장으로 보면 캐파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 같은 블록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해석을 하셔야지 부정적인 모멘텀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지금 일단 다시 한 번 더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코스닥이 큰 폭의 상승을 안 보이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총 상위주기 때문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한번 생각을 해서 매도가면 손절가만 좀 하단에 좀 정해드리면요. 지금 어차피 매수가에 도달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6만 7천 원이 깨지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무조건 보유하시고 6만 7천 원이 깨지면 그때는 일단 이익 실현의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즌은 그만큼 조금 롱텀으로 가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하단의 이익 실현 가치만 6만 7천 원대로 낮춰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만 7천 원이 이탈이 된다면 이익 실현을 하시고 이탈이 안 된다면 홀딩 하시는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종목 남아있는데 KTH 좀 짧게 저희가 AS 받아볼까요? 네, KTH 같은 경우에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현재 밑꼬리는 많이 달리고 있지만 현재 여기서 시세가 조금 빠져나가기는 힘든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지금 시세를 주고 난 다음에 11선 위에서 지금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21선까지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H 같은 경우에도 일단 매수가가 상당히 잘 들어왔기 때문에 21선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KTH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상로 전문위원회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목표가 터치한 재익은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새롭게 세종이 편입되면서 총 4종목, 현금은 60%입니다. 네, 그대로 보유 의견 주셨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6만 7천 원 지지를 확인하자라는 의견이었고 파라다이스 목표가 2만 3천 원으로 하향 조정한 반면 손절가는 2만 5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규 편입된 종목이죠. 세종 오늘 중가에서 매수 가능하다.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 6,500원 잘 지켜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오후 1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